이런 얘기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왼쪽 있는 컬럼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이라고 해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행한 공식적으로 얘기한 주요 우울장애 원인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우울증의 위험 요인들 이거는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원 NIMH라고 그러죠. 거기서 또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우울증의 요인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위험 요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위험 요인이라는 얘기를 조금 더 많이 씁니다. 그 원인과 위험 요인의 차이는 뭐냐면 원인이라는 건 사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한 어떤 이유가 되는 거, 이걸 이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그 요인 하나만으로는 우울증을 일으킬 수 없는데 그 요인들이 많이 모여갖고 상호작용을 하면 이제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위험 요인은 그런 의미에서는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앞에 얘기했듯이 거론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론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얘기되고 있다. 근데 왼쪽, 오른쪽 제가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저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흔히들 얘기하는 심리적인 요인, 사회심리적인 요인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뇌라든지 생물학적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생물학적이거나 심리적인 부분이 서로 뭐 결합이 됐다든지 어느 쪽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거를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제가 전공이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는데요. 우울증의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저렇게 많은 원인들을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수 있고 그게 어쩌면은 제가 전공이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표방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많은 요인을 뭐 별 어떤 조직화되지 않고 얘기하고 있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울증의 위험 요인은 매우 많고 또 복잡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기 매우 많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매우 많은 건 첫째는 사실은 뭐가 확실한 하나가 없으니까는 여러 가지로 거론한다 이런 뜻에서 잘 모른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 이렇게 되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컴플렉스 시스템 복잡계의 어떤 원리를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복잡계 이론이라는 게 아직 확립된 그런 이론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우울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스럽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이 여러분들께 좀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그 불안정한 애도 반응이 우울증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셀리그먼이 얘기했던 무기력의 학습. 흔히들 학습된 무기력 이렇게 번역되죠. 그 learned helplessness. 그 다음에 아론백이라고 인지행동 치료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론백이 주창했던 건 인지치료기는 하고요. 심리학자들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뭐 그렇다는 농담도 있기는 한데 저분이 정확하게 100세를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론백이 이 부정적 인지 패턴, 그러니까 네거티브 커그니티브 스키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인지 패턴이 우울증을 유발한다 이런 이론은 대략 1960년에서 63년 사이에 확립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룡은 뭐 1억 년 가까이 갔는데 프로이드도 만만치 않죠. 100년 된 얘기고요. 설리그만도 50년이 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정적 인지 패턴은 제가 태어날 무렵에 생겼던 이런 얘기니까요. 근데 그것도 아직 확립된 건 아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얘기되고 있고 결국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울증의 원인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 또는 원인의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해서
확인을 한다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 우울증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온갖 다양한 기분 변화의 이유를 언제나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는 꼭 이유를 찾겠다고 자신을 괴롭히지는 마시라.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괜히 잘못 넘겨짚어갖고 그거는 전혀 이유가 아닌데 이유로 생각하고 쓸데없이 괴로운 일은 없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울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좋아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왜 좋아지는 거는 모르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로부터 또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면 어릴 때 우연히 듣던 음악에 전조를 들어갖고 뭐 우울증에 좋아졌다든지 바람이 부니까는 우울증에서 회복이 됐다든지 별거 아닌 얘기를 들었는데 우울증이 회복됐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적어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개념적으로는 가능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박한 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또는 작은 계기가 우울증을 물론 악화시킬 수도 있지만 치료를 하든지 호전시킬 수 있다. 이거는 괜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사실에 가까운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의식적으로 거짓말한 거는 없고요. 가능하면 현재 수준에서 비교적 사실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께서 어떤 제 강의를 듣고 어떤 한 줄기 빛이라든지 한 줄기 바람을 좀 맞았으면 하는 이 좋은 날씨에 하는 바람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